음악, 장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오프닝 시그널 뮤직.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서 들을 법한 음악. 성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상해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압도적인 존재를 말입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심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동시에 서늘하게 만드는 이 우주의 괴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블랙홀이라는 기묘한 존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자신은 정작 블랙홀의 존재를 격렬하게 회의했습니다. 우주 저편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며 인류의 지평을 넓혀온 칼 세이건처럼,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의 비밀을 벗겨내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렌즈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오늘날의 확고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한참 전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당시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 한가운데서 블랙홀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논쟁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사를 훑는 것을 넘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고뇌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분위기를 조성. 우리가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길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이론을 발표합니다. 뉴턴은 중력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볼링공을 탱탱한 트램폴린 위에 올려놓으면 트램폴린이 움푹 파이듯 태양 같은 거대한 질량은 주변의 시공간을 구부러뜨리고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설명이었죠. 이 이론의 방정식을 풀던 여러 과학자들은 아주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어떤 물체의 질량이 너무나도 커서 그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응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간은 단순히 휘는 것을 넘어 너무나도 극심하게 일그러져서 빛조차 그곳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진 공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밖으로 나올 수 없듯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블랙홀이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씨앗이었습니다. 1916년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답 중 하나로 한 지점의 모든 물질이 무한히 작은 부피에 응축된 가상의 천체를 기술했습니다. 이 천체의 경계면, 즉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지점을 나중에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허라이전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론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중심에 무한히 작은 공간에 무한히 큰 밀도가 응축된다는 특이점, 싱귤레러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론이 너무나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이 아무리 복잡하고 경이롭다 할지라도 어떤 근본적인 질서와 우아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밀도와 상상조차 불가능한 시공간의 왜곡을 의미하는 특이점은 그런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이죠. 자연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실제로 허락할 것이냐는 깊은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별이 중력 붕괴를 통해 최종적으로 블랙홀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1939년 아인슈타인은 중력장에 의한 별의 압축에 대하여 본 A Stationary System with Spherical Symmetry Consisting of Many Gravitating Masses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별이 스스로의 중력 때문에 붕괴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인 상태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완전한 붕괴에 이르러 블랙홀이 되기 전에 별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밀쳐내는 압력, 혹은 다른 물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붕괴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당시 그는 별의 물질이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면
중력 붕괴 과정에서 물질이 특이점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에게는 블랙홀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학적 상상력의 산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시 과학계의 분위기 역시 아인슈타인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블랙홀이라는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이 기묘한 천체를 얼어붙은 별, 프로전 스타어즈, 혹은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물체, 그래버테이셔널리 컴플리트리 컬래프스트 아브젝츠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그저 흥미로운 수학적 호기심 정도로 여겨졌지, 실제 우주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관측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오직 종이와 연필,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만이 그 존재를 암시할 뿐이었죠.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논쟁은 순수하게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연 자연이 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극단적인 상황을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알려지지 않은 물리 법칙이 개입하여 그러한 극단적인 사태를 막을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이 논쟁의 중심에서 자신의 이론이 제시하는 극한의 결론과 그가 믿는 자연의 우아함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잠시 간격을 두고 사색적인 분위기 유지.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이 미지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블랙홀은 자신의 이론이 던진 가장 극단적인 질문이었고, 동시에 자연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블랙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학자의 위대한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신의 이론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려 했던 태도 말입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수십 년간 블랙홀은 과학계의 한편에 놓인 논란 많고도 신비로운 개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우주의 그림자, 즉 블랙홀의 존재가 점차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인슈타인마저 의심했던 우주의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가 어떻게 밝혀지게 되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음악, 오프닝 시그널과 유사한 하지만 좀 더 결론적이고 다음 챕터를 기대하게 만드는 엔딩 뮤직과 함께 마무리. 장엄하고 신비로운 우주 배경 음악이 흐른다. 별표 내레이션, 별표. 광활한 우주의 심연, 그곳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롭고도 극단적인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존재는 바로 블랙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의 심연,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우주의 감옥. 오랫동안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해서 현실에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죠. 과연 이 우주의 괴물은 단순한 수학적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우주에 피할 수 없는 일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천재적인 수학자가 어떻게 이 질문에 종지부를 찍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블랙홀을 이론적으로 현실 세계로 강제로 끌어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는 바로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펠로즈 경입니다. 음악이 살짝 고조되며 전환. 별표 내레이션, 별표. 아인슈타인은 1915년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분리된 개념이 아닌 하나의 시공간이라는 직물로 엮여있다는 혁명적인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의 직물은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지고 구부러진다고 설명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 부르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그의 방정식은 중력 붕괴의 끝에 모든 것이 무한히 압축되는 특이점, 싱귤레러티이라는 개념을 암시했습니다. 특이점은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고 물리 법칙 자체가 무너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존재할 수 없는 듯한 지점이죠.
하지만 초창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특이점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할지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이점이 그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기상한 수학적 해에 불과하며 실제 우주에서는 별의 회전이나 비대칭적인 붕괴와 같은 복잡한 요인들이 궁극적인 붕괴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수학 문제에서 답이 이상하게 나왔을 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죠. 정말로 우주의 엄청난 질량이 끝없이 붕괴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수학적 증명이 절실했습니다. 음악이 차분하고 진지하게 전환. 별표 내레이션, 별표. 그리고 1965년 로저 펠로즈는 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기하학과 위상수학이라는 강력한 수학적 도구를 활용했어요. 마치 복잡한 지형의 모든 돌멩이를 파악하는 대신 전체적인 산맥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같았죠. 펠로즈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갇힌 표면, 트래프트 서피스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별이 스스로의 중력에 의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별의 표면에 가상의 경계선이 생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계선 안쪽에서는 그 어떤 빛의 광선도 심지어 외부로 탈출하려는 빛조차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직 안쪽으로만 휘어지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강물에 휩쓸려 하류로만 떠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빛에게는 탈출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갇힌 표면입니다. 펠로즈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명했습니다. 만약 충분한 밀도의 물질이 중력 붕괴하여 이 갇힌 표면을 형성한다면, 그리고 중력이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우리 우주의 기본적인 가정을 따른다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특이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질이든 어떻게 붕괴하든 심지어 회전하거나 비대칭적으로 찌그러지며 붕괴하더라도 일단 갇힌 표면이 형성되면 그 안에 특이점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마치 산사태가 시작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계곡 바닥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증명은 블랙홀의 심장에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음악이 웅장하게 고조. 별표 내레이션, 별표. 펠로즈의 특이점 정리는 당시 물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연구는 블랙홀을 단순한 이론적 호기심에서 우주에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격상시켰습니다. 더 이상 담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되었죠. 이 업적은 단순히 블랙홀의 존재를 확립한 것을 넘어 현대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연구 덕분에 스티븐 호킹과 같은 후대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여력학적 특성과 복사, 호킹 복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수 있었고, 심지어 우주의 탄생인 빅뱅 역시 일종의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펠로즈의 증명은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수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력파 관측을 통해 블랙홀들이 충돌하는 것을 직접 보고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디벤트 허라이전 텔레스코프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발견의 밑바탕에는 펠로즈가 세운 견고한 수학적 증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력이라는 강력한 힘이 시공간을 어떻게 영원히 뒤틀어버리는지, 그리고 그 뒤틀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이 서서히 잔잔해지며 여운을 남긴다. 별표 내레이션, 별표. 로저 펠로즈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깊이 파고들어 중력 붕괴가 단순히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넘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가장 암울하고도 신비로운 존재를 수학적으로 탄생시킨 진정한 선구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복잡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어 수학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의 심장부, 즉 특이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완벽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펠로즈 덕분에 우리는 최소한 그곳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하게 되었죠. 미지의 우주를 향한 인류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잔잔하면서도 웅장한 배경음악이 서서히 깔리며 시작됩니다. 별표 해설, 별표 상상해보세요. 우주에 그 어떤 물리적인 벽도 없이 오직 중력의 힘만으로 형성된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 넘어서면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빛조차도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오늘 탐험할 경이로우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신비로운 공간, 별표 사건의 지평선 별표입니다. 블랙홀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턱이자 우리의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우주의 궁극적인 미스터리이죠. 음악이 잠시 고조되었다가 다시 차분해집니다. 블랙홀. 우리는 이 이름만 들어도 칠흑 같은 심연과 강력한 중력, 그리고 미지의 공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그 경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별표 서론, 미지의 문턱, 사건의 지평선 별표. 우리가 흔히 블랙홀을 이야기할 때 마치 거대한 구멍이나 어두운 구체처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은 물리적인 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이 공간을 극도로 휘게 만들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마저 초과하게 되는 시공간상의 경계입니다. 마치 한없이 빠른 강물에 떠있는 배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배가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강물의 흐름이 배의 속도를 압도하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을 넘어서면 배는 거스를 수 없이 하류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그런 우주적 강물의 징계점인 셈입니다. 잠시 뜸을 들이며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이 어마어마한 속도조차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그 안에서는 중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빛마저도 블랙홀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 너머에서 오는 어떤 신호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측과 추론,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만이 그 문턱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경계선은 블랙홀의 크기를 정의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도 커집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미지의 영역은 수십 년간 과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든 가장 심오한 우주적 질문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손실 패러독스라는 난제입니다. 음악이 다시 한번 고조되며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별표 본론, 중력의 왕국, 그 너머의 상상력 별표.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건의 지평선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중력의 법칙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이 경계선 자체는 아무런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고 딱딱하거나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경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가지는 의미는 우주의 모든 물리학 법칙을 뒤흔들 만큼 강력합니다. 설명의 속도를 조절하며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마저도 왜곡됩니다.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에 거의 도달했을 때 시간이 무한히 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말이죠. 물체는 점점 붉어지고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영원히 멈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물체 위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의 중심으로 향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통찰이 보여주는 시공간의 기묘한 춤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상상력만이 도달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현재의 물리학으로는 그 내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피는 영분에 수렴하고 밀도는 무한대가 되는 시공간의 모든 법칙이 깨지는 지점 말이죠. 이곳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극도로 휘어져 우리가 아는 어떤 개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잠시 멈춰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그곳은 우리 우주의 다른 부분으로 통하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지점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가장 대담한 SF 작가들조차도 상상하기 힘든 불가사의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대한 베일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다시 잔잔하게 흐르며 철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류의 지식에 또 다른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는 역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별표 정보 손실 패러독스 별표입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정보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를 태우거나 부수더라도 그 정보는 다른 형태로 우주에 보존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어떻습니까?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모든 물질은 결국 특이점으로 향하며 압축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블랙홀은 그 정보를 영원히 파괴해 버리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은 블랙홀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커다란 구멍을 뚫는 사건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블랙홀이 아주 느리게 복사를 방출하며 증발할 수 있고 이 복사에 어쩌면 정보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해답조차도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정보가 어떻게 인코딩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지닌 불가사의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패러독스는 단순히 학술적인 논쟁을 넘어 시공간의 본질,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이라는 인류과학의 궁극적인 목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두 위대한 이론이 서로 충돌하고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경계선인 셈입니다. 별표 결론, 영원한 질문, 끝나지 않는 탐험 별표.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우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문턱입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그 심연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며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물리학의 지평을 탐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음악이 서서히 웅장해지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아직 블랙홀의 내부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발전과 이론 물리학의 끊임없는 진보는 언젠가 이 미지의 베일을 걷어낼 날이 올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단순히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우주적 거울입니다. 점점 더 웅장해지는 음악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빛을 가두는 어둠의 장막, 사건의 지평선. 그곳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인 동시에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지는 가장 뜨거운 질문들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우주는 여전히 우리를 부릅니다. 다음 탐험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페이드아웃 됩니다. 배경음악,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오케스트라 선율, 서서히 고조되다가 차분해짐. 해설자의 목소리, 차분하고 깊이 있으며 지적인 호기심과 경외심이 묻어나는 톤으로 별표 서론 별표. 칠흑 같은 어둠 속 우주의 심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이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압도적인 중력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바깥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그 중심에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궁극의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그곳, 우리의 모든 상식과 물리 법칙이 무너져 내리는 장소. 바로 별표 특이점, 싱귤레러티, 별표입니다. 잠시 멈춤, 배경 음악 살짝 고조. 우리는 늘 그랬듯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난해한 질문 중 하나인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지점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붕괴하는 이곳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함께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별표 본론 1, 특이점, 그 불가능한 실체 별표. 자, 상상해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 전체의 질량이 티끌보다도 작은 거의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극히 미세한 공간에 응축되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특이점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이곳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무한대에 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어떤 물질도, 심지어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별 물질조차도 특이점의 밀도에 비하면 텅 빈 공간이나 다름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 무한한 밀도는 시공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왜곡을 가져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볼링공이 트램폴린 위를 누르면 천이 휘어지듯 말이죠. 하지만 특이점은 그 트램폴린을 한없이 깊고 날카롭게 찢어버려 그 어떤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의미를 잃고 공간의 차원조차 본래의 형태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이곳에서는 북쪽, 남쪽, 위, 아래와 같은 방향 개념마저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오직 특이점 난으로 향하는 방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잠시 멈춤, 사색에 잠기듯. 이것은 단순히 밀도나 중력이 극심하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행성에서, 그리고 저 넓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은하계에서 적용되던 모든 상식적인 물리 법칙이 이 특이점 앞에서는 송두리째 무력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언어가 이 지점에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알 수 없는 암호로 바뀌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별표 본론 2, 물리 법칙의 붕괴, 그리고 양자 중력의 필요성 별표. 왜 그럴까요? 왜 특이점은 우리의 물리 법칙을 무력하게 만드는 걸까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는 거시적인 세계, 즉 행성, 별, 은하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별표 질반 상대성 이론 별표입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과 시공간의 휘어짐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세계, 즉 원자나 그보다 작은 입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별표 양자 역학 별표입니다. 이 두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특이점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서로 충돌하며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에서는 방정식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0으로 나누는 것처럼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반면 양자역학은 극도로 작은 규모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양자라는 불연속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이점처럼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시공간이 무한히 휘어진 곳에서 양자역학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목소리 톤에 약간의 무게를 더하며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별표 양자 중력 이론 별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마치 다른 언어로 쓰인 두 권의 위대한 책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이 두 책이 동시에 읽히고 해석되어야 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된다면 특이점 내부에서 무한대의 밀도나 시공간의 무한한 왜곡이 부드럽게 해소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간 자체가 더 이상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무한한 밀도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별표 본론 3. 특이점. 우주 최후의 난제이자 새로운 과학의 단서 별표. 따라서 특이점은 단순한 블랙홀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물리학을 탐색하도록 이끄는 궁극의 실험실입니다. 특이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별표 모든 것의 이론, 시리 오브 에브리싱, 별표를 찾는 여정과도 직결됩니다. 이 이론은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근본적인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특이점을 파헤치려는 연구는 끈 이론, 스트링 시리, 이나 고리 양자 중력, 루프 퀀텀 그래버티과 같은 첨단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특이점 내부에서 시간의 시작, 즉 빅뱅의 순간과 유사한 극단적인 물리적 조건이 재현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어쩌면 특이점은 과거 우주의 탄생 순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우주로 통하는 통로, 즉 웜홀의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아직은 순수한 가설의 영역이지만 상상력을 자극하고 과학적 탐구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매혹적인 가능성들입니다. 점점 더 감탄하는 톤으로 우리는 특이점을 직접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그 모든 정보를 영원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블랙홀 주변의 환경을 연구하고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특이점의 존재와 그 특성을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별표 결론 별표. 특이점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 동시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가장 강력한 과학적 도구들조차 이곳에서는 그 힘을 잃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발견과 이해의 가능성이 싹틔웁니다. 잠시 멈춤, 배경음악이 부드럽게 상승하며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어쩌면 특이점은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한 퍼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퍼즐을 풀기 위한 여정은 인류의 지성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특이점. 그것은 모든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궁극의 미스터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우주의 이해를 향한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할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말이죠. 배경음악 서서히 페이드아웃. 잔잔하면서도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리며 숙련되고 차분하며 때로는 경외심을 담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별표 서론 별표.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존재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둡고 거대한 존재를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검은 구멍이라는 이름처럼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의 괴물.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랙홀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포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엔진이자 은하의 탄생과 진화를 조율하는 거대한 지휘자이며 심지어 미래 물리학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존재들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우주에 대해 알려주는 궁극적인 진실을 탐구할 것입니다. 블랙홀이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은하를 형성하며 그리고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별표 본론 별표 1. 블랙홀, 우주의 강력한 에너지 엔진 별표 우리가 블랙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어둠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블랙홀 주변은 우주에서 가장 밝고 격렬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지 않지만 주변의 물질들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 어크리션 디스크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가스와 먼지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강착 원반 안에서 물질들은 서로 격렬하게 마찰하고 충돌하며 블랙홀의 극심한 중력에 의해 압축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서로 부딪히고 소용돌이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우주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는 수백만, 수천만 도에 달하는 초고온 상태로 가열되며 가시광선은 물론 X선과 감마선에 이르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는 태양 수천억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빛과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는 때때로 퀘이사, 퀘이자어, 나 활동성 은하핵, AGN과 같은 현상으로 관측되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 끝자락에서도 우리에게 도달할 정도로 밝고 강력합니다. 마치 우주를 밝히는 거대한 등대처럼 블랙홀은 어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별표 2. 은하의 건축가, 블랙홀 별표 블랙홀 주변에서 방출되는 이 막대한 에너지는 단순히 시각적인 장관을 넘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인 은하의 형성 및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거대 은하의 중심에는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나 더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궁수자리 A 별표, 세지테리어스 A 별표, 라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잠자는 거인처럼 존재하며 은하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는 단순히 빛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강력한 제트와 바람의 형태로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제트와 바람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밀어내거나 가열하여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반대로 별 탄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블랙홀은 은하 전체의 가스 분포를 재조정하고 별 탄생의 시기와 위치를 조절하며 궁극적으로 은하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진화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은하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파괴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주 구조를 건설하는 위대한 건축가인 셈입니다. 별표 3. 펠로즈의 통찰,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훔치다 별표 블랙홀 연구에 혁명적인 통찰을 제공한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로저 펠로즈 경입니다. 그는 1969년 펠로즈 과정, 펠로즈 프라세스이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블랙홀이 에너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펠로즈 과정은 특히 회전하는 블랙홀에 주목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회전할 때 주변의 시공간도 함께 블랙홀의 회전 방향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이를 프레임 드래깅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꿀처럼 끈적한 시공간이 블랙홀의 회전에 의해 함께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펠로즈는 이론적으로 이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특정 영역, 즉 네르고 영역 머거스피어에 입자를 던져 넣어 에너지를 흡수하고 남은 입자는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일부 훔쳐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펠로즈 과정은 블랙홀이 단순히 빨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생성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발전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인류가 우주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펠로즈의 연구는 현대 천문학이 블랙홀 주변에서 관측되는 강력한 제트 현상 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동시에 양자 중력 이론과 시공간 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별표 4 미래 물리학의 열쇠 양자 중력 이론의 실험실 별표 블랙홀은 단순히 흥미로운 천체 현상을 넘어 현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궁극적인 실험실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 싱귤레러티이라는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고 물질은 상상할 수 없는 밀도로 압축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조차 그 한계를 드러내며 붕괴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조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양자역학과 질반 상대론을 통합하는 궁극의 이론, 즉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블랙홀은 양자 중력 이론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하는 무대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느리지만 에너지를 잃고 증발할 수 있다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호킹 복사, 호킹 레이디에이션 이론 역시 블랙홀이 양자 중력의 실마리를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와 가장 작은 양자 세계가 만나는 접점으로 이 시면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시공간의 본질, 중력의 궁극적인 성격, 그리고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심오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 결론 별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우주의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 엔진이자 은하의 건축가이며 동시에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을 줄 궁극적인 실험실입니다. 로저 펠로즈와 스티븐 호킹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통찰 덕분에 우리는 블랙홀이 파괴적인 힘과 동시에 창조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지만 이 어둠 속의 심오한 존재들을 탐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인류가 우주의 심오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도록 이끌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주의 경이로움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마세요. 음악이 서서히 커지며 마무리됩니다.